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클래식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윤경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입니까? 이 작품은 서주와 그다음에 4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굉장히 느리면서 장조용하게 시작을 했다가 그다음에 막 비탄으로 가득한 서글픔이 막 녹아드는 것 같다가 독주 바이올린이 또 그런 애수 깊은 선율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음악으로 만나보시죠. 음악 주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마음 깊은 곳에 그리움을 노래한 막스 브루크의 스코틀랜드 환상곡입니다. 저는 이 곡을 들으면 제목처럼 환상적인 다음 세계로 안내받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주제곡에 마음 깊은 곳에 그리움을 노래한 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 곡을 들으면 좀 절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그리움이 깊은데 얼마나 그리움이 깊으면 또 이런 음악이 나왔을까. 또 바이올린이라는 악기가 이렇게 슬픈 음악을 연주하기에 굉장히 적합한데 그 사실을 또 새삼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자면 또 이 콘서트장에서 바이올리니스트의 얼굴을 보면 그 표정이 굉장히 슬픔과 고뇌 또한 물론 환희의 순간들도 있지만 가득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어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죠. 막스 브루크, 낯선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작곡가일까요? 1838년에 퀼른에서 태어나서 1920년 베를린에서 타계했죠. 꽤 오래 산 음악가인데 살아생전에 왜 빛을 보지 못한 작곡가들도 많잖아요. 근데 브루크는 살아생전에 명성을 많이 누린 작곡가였습니다. 독일과 영국을 오가면서 지휘자로 활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베를린 음대 저명한 교수로 학생들을 양육하기도 했는데 작곡가로서는 합창 음악의 대가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특히 오디세우스, 아킬레우스 같은 오라토리오를 남겼고 25살 때 꽤 어린 나이인데 그때 작곡한 오페라 그리고 그 후에 남긴 교향곡도 굉장히 훌륭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지만 일반 대중들한테는 사실 브루크 하면 협주곡 작곡가 아니야? 우리들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스코틀랜드 협주곡 그다음에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혹은 첼로를 위한 콜 니드라 이런 대표작들만 사람들 마음속에 좀 기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브루크가 스코틀랜드 환상곡을 작곡한 건 언제쯤일까요? 1879년에서 1880년에 베를린에서 이 곡을 작곡하게 되는데요. 네. 그가 원래는 베를린에서 이제 그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영국의 리버풀 필하모닉 협회 음악 감독으로 이제 부임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곡 딱 들으시면 되게 미녀스럽다. 독일 음악 같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영국 또 스코틀랜드 민요로부터 받은 영감으로 이제 이 작품을 채워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가 이제 또 그를 비롯한 영국의 많은 음악가들이 스코틀랜드의 시인 월터 스콧 경의 작품들을 많이 접했는데 아마도 그의 웨이벌리와 같은 작품에서 영감을 얻지 않았을까. 그리고 브루크가 또 예전에 영국을 여행하면서 그 스코틀랜드의 그런 자연과 민속 음악을 경험하면서 그게 또 이 음악을 탄생시키는 영감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쾰른에서 태어난 브루크가 스코틀랜드 민속 음악에 관심을 가졌다는 게 참 독특한데요. 그렇죠. 그에게 항상 그 창작의 원천은 민속 음악이었다고 해요. 20대 중반부터 어릴 때 굉장히 일찍 성숙을 한 것 같은데 영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의 민속 음악을 심도 있게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민속 음악들을 자신의 음악에 이제 반영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브루크는 음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선율이었는데 이 민속 음악의 선율이 좀 소박하고 단순하거든요. 그것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단 하나의 좋은 민속 음악 선율이 수백 개의 다른 음악 선율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그리고 또 민속 음악의 그런 그 내면 안에
있는 또 잠재력과 독창성과 아름다움은 다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율들이라고 자신한 것 같습니다. 단 하나의 좋은 민속음악의 선율. 좋습니다. 그럼 스코틀랜드 환상곡에 자신의 신념을 담은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작곡가의 신념과 주관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게 아마도 이 스코틀랜드 환상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곡의 원제목은 스코틀랜드 민속 선율을 사용한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 하프를 위한 자유로운 환상곡. 좀 긴데요. 바이올린 솔로, 독주가 있고 오케스트라에 하프가 포함되어서 이관 편성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짜여져 있고 굉장히 스코틀랜드 민속 음악이 존재하지만 자유로운 형식으로 들리도록 작곡이 되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이 곡은 누구에게 헌정되었나요? 그 찌고인네르 바이젠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스페인의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사테, 그러니까 찌고인네르 바이젠을 썼잖아요. 근데 이 유명한 스페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사라사테를 위해서 브루흐가 썼고 그에게 헌정을 했는데 사라사테가 사실 초연을 하지 않았고 초연은 당대 뛰어난 독일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요하임이랑 이루어지고 2달 후에 브루흐가 원했던 사라사테로 인해 무대에 다시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라사테를 생각하고 이 작품을 썼기 때문에 바이올린 솔로가 굉장히 적극적인 기교를 그런 화려함을 나타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요제프 요하임과도 협연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 초연을 했었는데 사실 이 작품을 썼을 때 사라사테와의 소통이 그렇게 쉽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독일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요제프 요하임에게 많은 조언을 구했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1881년에 연주를 했을 때 브루흐가 요하임의 부족한 기교와 적절한 이 느낌을 부족으로 작품을 망쳤다라고 불평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인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마음 깊은 곳의 그리움을 노래한 막스 보르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악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곡을 먼저 들으면 좋을까요? 네, 총 4악장 중에 2악장을 스케르초 악장을 먼저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레그로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막스 보르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작품 번호 46 2악장 알레그로를 야사 아이페치의 바이올린과 멜컴 서전트가 주의하는 런던 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막스 보르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작품 번호 46 2악장 알레그로를 야사 아이페치의 바이올린과 멜컴 서전트가 주의하는 런던 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보르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지 궁금합니다. 악보상으로는 4개의 악장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실제로 감상을 하시면 서주 플러스 3악장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그거는 좀 전에 들으신 이 알레그로 악장은 스케르초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케르초 느낌의 악장이랑 3악장의 완소 악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첫 악장에는 느린 서주가 놓여 있는데 원래 첫 악장은 통상적으로 빠른 템포로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느린 템포로 진행하는 것 또한 굉장히 색다른 점이죠. 네. 자, 처음부터 갈게요. 인트로덕션은 그라베라고 있는데 과거를 읊조리다 아주 나지막하게 시작을 합니다. 월터 스코트 경이 쓴 한 늙은 시인이 폐허된 성을 생각하며 영광스러운 과거를 탄식한다. 그래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네요. 이어서 연주되는 아다지오 칸타빌레의 1악장은 관연하게 아주 섬세하게 울리면서 좀 종교적인 그런 홀리한 분위기를 냅니다. 그리고 하프가 아름답게 연주를 하면서 이 스코티시 판타지잖아요. 환상적인 느낌을 여기서 자아내는데 18세기 스코틀랜드 멜로디에 기초한 오음계 음계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애틋한 그림과 따뜻함이 가득한 악장이고요. 좀 전에 감상하신 이 악장은 알레그로 마킹이지만 아주 흥겹잖아요. 그리고 바이올린이 그런 화려한 기교를 뽐내는 스케르초 악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관의 울림이 백파이프를 연상하는 어떤 당당하고 힘찬 관연하게 마르카토로 시작을 하면서 무곡폭 리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연결되는 그 3악장은 안단테 소스테누토 끌듯이 느리게 란 뜻인데요. 정말 아름답고 감성적인 완서 악장이에요. 처음에는 이 민요, 조니가 없어 적적하다네의 선율이 굉장히 감미롭고 사랑스럽게 진행이 되다가 차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절절하고 격정적으로 노래를 하면서 제가 사실
좋아하는 이 피날레 악장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사악장, 빠르게 전투적으로 알레그로 괴리에로라고 써져 있는데 아주 힘찬 주제로 시작이 되는데 스코틀랜드의 애국적 전투가 우리 스코트인들은 월레스의 피를 흘린다라는 그런 선율에 반영된 거라고 해요. 바이올린 솔로가 굉장히 현란한 기교를 뽐내고 하프도 다시 활약을 하면서 활기차고 현란하게 진행이 되지만 중간에 또 C장조의 아주 움포코 트랑킬로 편안한 부분으로 삽입이 되어서 굉장한 대조를 이루는 멋진 악장이죠. 특히 사악장을 좋아하신다고요? 네, 저는 이 피날레 사악장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이 브루크가 이 작품에서 부각시키고 싶었던 민속 선율이 굉장히 더 진하게 느껴지면서 낭만적이고 따뜻한데 낭만적이고 따뜻하기만 뿐만 아니라 화려하고 기울어지고 드라마틱해서 굉장히 마음을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또 부르의 명곡을 소개받았습니다. 조심히 가시고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